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귀성 행렬로 고속도로도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지진에 지역의 건물과 지하철은 안전한지를 점검하고 대처 요령 알아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중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학교 폭력이 또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산의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서 생긴 침출수가 인근 마을의 저수지로 내려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선 추석 연휴의 첫날인 오늘은 오후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아침엔 선선하고 한낮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구의 경우 오후 5시 36분쯤 달이 떠오를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한낮의 늦더위는 물러나겠습니다. 단 제15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토요일에는 날이 점차 흐려지면서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심영원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일찌감치 고향길 서두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밤사이 정체가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안쪽에서의 고속도로 상황 현재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일대입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소통 상태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칠곡인데요. 교통량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춘천 방향으로는 칠곡에서 읍내터널 부근까지 약 9km 정체가 막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와촌 휴게소 일대도 대구 포항 양방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대구선 동고령 쪽입니다. 대구 광주 양방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시원하게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새벽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구간 중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낙동분기점인데요. 창원 방향으로 상주 부근 143km에서 상주터널 136km까지 약 7km 차간 간격 당겨져 있습니다. 같은 창원 방향으로 문경세제터널 부근에서 약 3km 밀려져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주 부근에서 상주터널 일대, 이 시각 가장 어렵습니다. 오전 9시경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귀성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구 경북 출구 교통량 46만 6천 대 빠져나갈 것으로 오늘 예상됩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그제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또 5.8에 잇따른 강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데도 상당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주택을 에워싼 긴 돌담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0년 넘도록 온갖 태풍과 수해도 끄떡없었지만 지진의 여파는 비켜나지 못했습니다. 속에 지진 속의 소리에 휩쓸려갖고 큰 건 없었죠. 그냥 와라락 하고 무너졌습니다. 두 차례 강진을 통해 한반도, 특히 영남 지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지난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2000년대까지 규모 3.0 이하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연 20차례, 2000년대 이후에는 규모 5.0에 가까운 지진이 연 40차례나 발생해 횟수와 규모 면에서 2배가량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절반가량이 영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여기 영남 지방의 지하 구조 또는 지각 구조 또는 지질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건물 상당수는 지진에 취약합니다. 대구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공공부문 52.3%, 민간 건축물은 무려 72.4%나 돼 전국에서도 하위권입니다. 경북 역시 공공시설물 64%가 내진 보강이 필요하고 민간 시설물은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시설도 경북 19개 시군에서 내진 설계가 된 학교는 20%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대구 경북에서 50%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진 보강의 속도를 내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에 좀 감면 혜택을 줘서 민간 부분이 그 내진 설계가 좀 촉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의 횟수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진 발생의 근본 원인부터 찾아 그에 맞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경북을 강타한 예상치 못한 강진에 많은 시민들이 순간 공포감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속에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주에서 규모가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구에서도 진도 6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똑바로 걸을 수조차 없는 심한 지진 탓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제대로 된 행동 요령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네, 무섭고 대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딱히 그런 방송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해 흔들림이 있을 때에는 건물 안에서는 떨어지는 물건 탓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지진이 지나가면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테이블과 같은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다가 그다음 가스와 같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고 건물 밖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집 밖에 있을 때에는 주변 낙하물을 조심해야 하고 공터나 공원 같은 넓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시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타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 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평소에 지진 대처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진 발생 시 정확한 행동 요령을 알려줘야 할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정보를 늦게 제공한 데다 막연하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형식적인 메시지만을 보내는 등 허술하게 대응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씁쓸한 소식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중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학교 폭력이 또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머리와 온몸을 다쳐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보도에 윤영근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이 등과 목 등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머리는 찢어졌습니다. A군이 집단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0일입니다. A군 가족들은 A군이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3학년 학생 등 10여 명으로부터 학교 밖에서 몇 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애들 알기는 한 달 정도 방학하면서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돈도 뜯는 거며. 병원 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자 때린 학생들은 A군과 A군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 사이에 오해가 있어 학교 폭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의무교육 대상이니까 퇴학은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출석 정지라든가 안 그러면 특별교육하고 다 해가지고 조치를 하죠.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는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에 어린 학생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산의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서 생긴 침출수가 인근 마을 저수지로 내려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생긴 피해라며 저수지로 내려가는 모든 관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남산면의 한 농업용 저수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수지에서 악취가 심해 두통이 생기고 농사도 짓지 못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가지고 막 엄청나는 게 악취가. 그래서 지금 동네 주민들도 할매들은 지금 머리 아프다. 이러다 보면 사람 얼굴 다 보이거든요. 현재는 물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얼굴도 아무도 안 믿고 전부 물이 안 시커매져 버리죠. 그렇게 있지 버려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농사 위적해서 못 잘 겁니다. 이 저수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악취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내린 비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경산시는 저수지로 유입된 침출수의 정확한 양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나는 밤에 이제 섞여서 이제 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데 침출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경산시는 저수지로 내려가는 우수관로를 포함한 모든 관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시는 또 주민들과 함께 저수지의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 전후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기업체에서 거래업체 대금 결제와 직원 보너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명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명절 분위기로 들뜬 심리를 이용해 전화 금융 사기와 대출 빙자 사기 등도 늘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121호인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 열석점이 고향을 떠난 지 52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탈이 개별적으로 안동에서 전시된 적은 있지만 열석점 모두가 전시되는 것은 고향을 떠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국보 하회탈과 병산탈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엄하고 추상 같은 기품이 서려 있는 선비탈, 온화한 미소로 양반의 채통을 담은 양반탈,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분해탈과 보기만 해도 웃음을 선사하는 턱 빠진 이매탈, 하회탈 열화정과 병산탈 등 국보 제121호 열석점이 지난 1964년 안동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떠난 지 52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서너 점이 안동에서 전시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열석점 모두가 안동에서 전시되기는 고향을 떠난 이후 처음입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동 시민과 전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기획 의도로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통 탈놀이 가면은 바가지나 종이로 만들어 탈놀이를 하고 난 뒤에는 태워 없애지만 오리나무로 조각하고 한지를 발라 오칠한 하회탈은 마을의 신성한 공간에서 보관됐습니다. 고려 중엽에 만들어진 하회탈은 1954년 미국 문화원에 소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1964년 국보로 지정돼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돼 왔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우수한 전통 문화가 있다는 자부심도 곁들이면서 이 탈이 향후 안동에서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서 우리 안동에서 전승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역사성과 다양성, 예술성 등 인문학적, 민속학적 가치를 지닌 하회 병산탈의 원형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좀처럼 갖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국보 하회탈은 이곳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서 오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기획전으로 전시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2018년부터 코딩 과목이 정규 교과목에 편입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발을 센서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악보를 넘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컴퓨터 언어, 즉 코딩을 배워 개발한 것으로
전국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작품입니다. 그냥 손이나 발을 가까이 갖다 대면 악보가 저절로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이 코딩을 배운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을 참관해봤습니다. 학생들은 그림이나 간단한 아이콘으로 구성돼 조작이 쉽고 간편한 엔트리나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습니다. 코딩 수업은 예전처럼 기계적인 명령어를 외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닌 컴퓨터와 놀면서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문 프로그래머를 양산하는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내 근처에 가깝게 있어서 어떤 일상의 문제들을 접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경북의 경우 올해부터 초등학교 30곳과 중학교 29곳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해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2018년,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코딩은 생각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말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파고로 대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코딩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대구에는 비상진료기관 3천여 곳이 문을 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의 27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1,100여 개의 당직 의료기관과 1,900여 개의 휴일 지킴이 약국이 정상 운영됩니다. 또한 해열제 같은 일반 의약품은 740여 곳의 편의점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편 추석 당일에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 급성기 질환을 진료하는 동네 의원 21곳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0 달구벌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120 달구벌 콜센터에서는 휴일 근무 약국과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시내버스 배차 간격, 유실물 찾기 정보, 주차 가능 장소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대구시 교통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시내 도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안동에서 다양한 민속놀이와 세시풍속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이달 18일까지 안동 민속박물관에서는 널뛰기와 그네뛰기, 제기차기와 줄넘기 등 고유 전통놀이와 흥을 체험해보는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16일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세시풍속 행사에는 송편과 세시 음식 먹기를 비롯해 풍물놀이와 씨름, 전통올레 시연 등이 종일 이어지고 체험객들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9명의 연구원 명의로 2억 2,7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55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을 어겼고 가로챈 금액도 많지만 이론을 학생 연구원의 등록금과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된 돈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8개 소방서 가운데 내진 성능 설계로 준공된 건축물은 2곳으로 내진 확보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또 경북은 17개 소방서 가운데 6곳만 내진 성능 설계가 돼 있어 내진 확보율은 35%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내진 성능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은 단시간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소방서 건물의 내진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도청 신청사를 찾는 방문객이 많이 늘 것으로 보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도림예술단의 연주회가 연휴 첫날인 오늘부터 시작돼 18일까지 하루 2차례씩 열리고 오늘은 7080 통기타 밴드의 공연과 전통무용, 성악 공연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또 16일에는 파페라 공연과 색소폰 연주가 열리고 17일에는 성악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달에 시작된 할머니 그림학교 전시회가 이달 18일까지 계속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선 연휴의 첫날인 오늘은 오후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아침엔 선선하겠고 한낮엔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구의 경우 오후 5시 36분쯤 달이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 영천과 청도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의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 포항 2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연휴 후반으로 갈수록 한낮의 늦더위는 물러가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휴 날씨였습니다.